박진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텅 빈 통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55세 30년간 성실히 다닌 중견기업에서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쫓겨난 지 반년이 지났다. 동네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공원에서 멍하니 앉아 있다가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일과였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30평 다세대 주택만이 가족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였다. 1980년대에 지어진 집이라 외관은 낡았지만 서울 변두리라고 해도 집값은 상당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가족의 터전이었고 자신이 가장으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여보, 또 그러고 있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친 윤미경이 나왔다. 53세의 그녀는 원래 온화한 성격이었지만 남편의 실직 이후 점점 예민해졌다. 미경아, 다음 주까지는 뭔가 방법이 생길 거야. 어제 소개받은 회사에서 연락이 올 거라고 했어. 방법이요? 지난 6개월 동안 그런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아세요? 미경은 앞치마를 벗어던지며 진수 앞 의자에 털썩 앉았다. 한때는 남편을 믿고 의지했지만 이제는 그마저 흔들리고 있었다. 나이도 나이인데 이제 어디서 받아주겠어요? 현실을 좀 봐요. 진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매일 듣는 아내의 잔소리가 이제는 견디기 힘들었다. 성실히 살았다고 해서 세상이 다 인정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당신이 이 집에만 매달려서 이런 거 아니에요. 집 팔고 전세로 가서 작은 사업이라도 시작해야죠. 이 집을 팔라고? 진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내가 몇 번 집을 처분하자고 했지만 들을 때마다 화가 났다. 이 집은 아버지가 남겨주신 거야. 함부로 손댈 수 없어. 아버지. 돌아가신 분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가족들은 어쩌고요. 현우는 취업도 못하고 술만 마시고 수진이는 집 나가겠다고 하고. 그건 진수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아들 현우가 비틀거리며 나타났다. 28세의 그는 명문대를 졸업했지만 취업에 연거푸 실패하며 술에 의존하고 있었다. 또 싸우시네요. 아침부터 피곤해 죽겠는데. 현우의 목소리는 떨렸고 어젯밤에 마신 술이 아직 깨지 않은 듯 했다. 현우야, 넌 언제까지 이럴 거니? 이제 그만 정신 차려. 진수의 질책에 현우는 비웃는 표정을 지었다. 정신 차리라고요? 저요? 아버지는 뭘 하고 계신데요? 매일 집에서 한숨만 쉬시면서. 이 자식이 뭐라고. 진수가 벌떡 일어서려는 순간 미경이 황급히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다. 그만해요. 이웃들 다 들어요. 뭘 그만해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아버지도 저랑 똑같잖아요. 실패한 인생. 현우의 말에 진수의 얼굴이 붉어졌다.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아내의 만류에 겨우 참았다. 너, 내 아버지한테 그런 식으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딸 수진이 퇴근길에 들어왔다. 25세의 그녀는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며 나름 독립적으로 살고 있었다. 또 싸우셨어요? 수진은 가방을 소파에 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오빠, 또 술 마셨어요? 수진아, 너라도 좀 말려봐. 이 집은 정말 답이 없어. 저도. 이제 지쳤어요. 아버지, 저 다음 달에 이사 나가려고요. 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들에 이어 딸마저 집을 떠나려 한다는 것이었다. 수진아, 무슨 소리야? 너까지 그러면 이 집은 어떻게 되는데? 이 집은 감옥 같아요. 모두가 서로를 원망하면서 사는 곳이에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배어 있었다. 수진아,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야. 미경이 딸을 달랬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상처만 주는 게 가족인가요? 전 모르겠어요. 수진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진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가족을 지키려고 했던 집이 오히려 가족을 갈라놓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이 집을 떠날 수 없었다.
이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이었고 자신이 가장으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일주일 후 미경은 억지로라도 가족이 함께 식사하자며 저녁상을 정성스럽게 차렸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그리고 할인마트에서 반값으로 산 삼겹살까지. 예전만큼 풍성하지는 않았지만 오랜만에 가족 식사다운 모습이었다. 자, 모두 나와요. 밥 먹어요. 미경의 부름에 가족들이 하나둘씩 거실로 나왔다. 현우는 여전히 어제 마신 술이 깨지 않은 듯 비틀거렸고 수지는 피곤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진수는 무표정으로 식탁을 바라봤다. 와, 삼겹살이네요. 오랜만이다. 현우가 반가워하며 젓가락을 들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다. 어머니가 고생해서 차린 건데 맛있게 먹자. 진수가 어색하게 화기를 띄우려 했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아버지. 잠시 조용히 먹던 현우가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집 팔고 그냥 전세로 가요. 이 집은 이제 무의미해요. 숟가락을 들던 진수의 손이 멈췄다. 무의미하다고? 이 집이? 네. 아버지는 이 집에 너무 집착하고 계세요. 현실을 봐야죠. 현우의 목소리는 의외로 진지했다. 술 기운이 조금 빠진 그의 말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었다. 내가 벌어온 돈이 있긴 하냐? 이 집은 내가 30년 동안 지켜온 거야. 지켜왔다고요? 현우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뭘 지켜왔는데요? 우리 가족은 다 흩어지고 있잖아요. 저는 취업도 못하고 수진이는 집 나가겠다고 하고 어머니는 매일 스트레스 받고 계시고. 그건 이 집 때문에 빚만 늘어나고 가족들은 서로 싸우기만 해요. 이게 지키는 거예요. 현우의 말이 일리가 있었지만 진수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이 자식이 또 술 마시고. 술 마셨다고 틀린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버지도 취업 안 되잖아요. 나이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서 경기가 안 좋아서 핑계만 대고 계시잖아요. 진수 씨, 이제 정말 현실을 좀 봐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이대로는 다 같이 무너져요. 집값으로 빚 정리하고 작은 곳에서라도 새로 시작해야죠. 미경이 말도 안 돼. 아버지가 평생 모아서 마련한 집을. 돌아가신 아버지보다 살아있는 가족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미경의 말에 진수는 할 말을 잃었다. 시아버님도 가족이 행복하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이렇게 서로 미워하면서 사는 걸 원하셨겠어요? 그 순간 수진이 눈물을 터뜨렸다. 나는 더는 이 싸움 못 보겠어요. 수진의 어깨가 떨렸다. 며칠째 쌓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집에 오는 게 무서워요. 누가 또 싸우고 있을까봐. 수진아.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정말 지쳤어요.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상처 주는 게 지겹다고요. 사랑한다면서 왜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수진아, 앉아. 얘기해보자. 진수가 달랬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얘기해봐야 뭐가 달라져요? 결국 또 싸울 거 아니에요. 수진은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다. 식탁에는 찬 공기만 남았다. 현우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도 나가겠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밥이 넘어가지 않네요. 그는 부엌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미경과 진수만 남은 식탁에서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이 차가워져 가고 있었다. 여보. 미경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우리 정말 이대로 살 수는 없어요. 뭔가 바뀌어야 해요. 그날 밤 집안은 각자의 방에서 들려오는 한숨소리로 가득했다. 가족이 함께 모이려던 저녁 식탁은 오히려 서로의 상처만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버렸다. 며칠 뒤 진수는 지하 창고를 정리하고 있었다.
취업을 위해 이력서를 넣을 만한 곳을 찾아보다 포기하고 차라리 집안 정리나 하자는 심정이었다.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지하 창고에는 먼지가 두텁게 쌓여 있었다. 상자들과 오래된 가구들 사이에서 그는 눈에 익지 않은 작은 금고를 발견했다. 손바닥 크기 정도의 작은 금고였는데 아버지가 쓰던 것 같았지만 기억에 없었다. 이게 뭐지? 녹슨 자물쇠를 펜치로 억지로 열어보니 안에는 낡은 통장과 편지 몇 통이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다. 통장을 펼쳐보는 순간 진수는 깜짝 놀랐다. 예금주 이름이 박민석으로 되어 있었다. 자신의 이름도 아버지 이름인 박철호도 아니었다. 박민석. 이게 누구 통장이지? 더 놀라운 것은 잔고였다. 1,0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이었다.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돈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아버지의 친필이었다. 진수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이미 이 세상에 없다는 뜻이겠구나. 너에게 숨겨온 이야기가 있어 이렇게 편지를 남긴다. 진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 돈은 내 동생 민석이 명의로 남겨둔 것이다. 가족에게는 진실을 말하지 말아라. 아니,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나는 젊은 시절 큰 실수를 저질렀다. 내 어머니와 결혼한 지 3년 뒤 직장에서 만난 여자와 관계를 가졌고 그 결과가 민석이다. 진수는 편지를 든 채 털썩 주저앉았다. 아버지에게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 여자는 좋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가정이 있었고 선택해야 했다. 나는 결국 기존 가족을 택했고 그들과 헤어졌다. 편지를 읽으면서 진수의 손이 점점 떨렸다. 민석이는 지금 35살이다. 너보다 5살 어린 동생이다. 그는 내가 누군지 모른 채 자랐다. 그의 어머니는 내 정체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들었다. 진수는 계산해봤다. 자신이 5살일 때 태어난 아이라면 지금 35살이 맞았다. 이 돈은 그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다. 민석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할 때까지 조금씩 보냈지만 이제 나도 나이가 들어 직접 전할 수 없게 되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며 진수는 온몸이 떨렸다. 편지를 다 읽은 진수는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평생 존경했던 아버지,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고 믿었던 아버지에게 이런 비밀이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이럴 수가. 진수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이 집, 아버지의 유산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른 누군가와 나눠야 할 것들이었다는 사실을. 통장을 다시 확인해 봤다. 개설일자를 보니 20년 전이었다. 아버지는 20년 동안 이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진수는 잠들지 못했다. 35년 동안 외동아들로 살아온 자신에게 갑자기 동생이 생겼다는 사실, 그것도 아버지의 불륜으로 인한 아이라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이 돈으로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어디선가 살고 있을 이복 동생의 것이었다. 아버지, 왜 이런 짐을 저에게 남기셨어요? 진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고수해온 모든 것들이 사실은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는 깨달음이 그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다. 견딜 수 없었다. 진수는 이틀 동안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 가족들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저녁 그는 가족들을 거실로 불렀다. 손에는 아버지의 편지와 통장이 들려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며칠째 말없이 지내던 아버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현우도 술 마신 채로 소파에 앉았고 미경은 불안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너희들, 할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야.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사실 우리한테 다른 가족이 있어. 다른 가족이요? 수진이 되물었다. 할아버지께서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더 있었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세 사람 모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박민석이라고. 지금 35살이야. 너희들한테는 삼촌이 되는 사람이지. 현우가 벌떡 일어났다. 뭔 소리예요? 할아버지가. 이 통장이 그 증거야. 진수는 통장을 보여줬다. 할아버지가 20년 동안 그 사람을 위해 돈을 모아놓으셨어. 상당한 금액이야.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가 차갑게 웃었다. 그 사실, 나 알고 있었어. 모든 사람의 시선이 미경에게 집중됐다. 뭐라고? 진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당신만 모른 거지. 결혼하고 3년 뒤에 우연히 알게 됐어요. 미경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30년간 쌓인 상처가 배어 있었다. 시아버님이 다른 여자분과 아이를 만나러 가시는 걸 봤거든요. 뒤따라가서 확인했죠. 그럼 왜 말하지 않았어? 말하면 뭐가 달라져요?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그리고 미경이 남편을 째려봤다. 당신도 똑같잖아요. 30년 동안 모르고 살았으면서 지금 와서 뭘 그렇게 놀라요? 현우가 아버지를 향해 소리쳤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당신이랑 할아버지 둘 다 똑같아. 그는 탁자 위에 있던 물컵을 집어들어 바닥에 던졌다. 컵이 산산조각 나며 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거짓말로 가득한 집에서 뭘 지키라고 했던 거예요? 이 집이 그렇게 소중해요? 현우야. 아니에요. 이제 다 끝났어요. 현우는 부엌으로 가서 소주병을 꺼내 들었다. 이런 가족이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그는 소주를 벌컥벌컥 마시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수지는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 아버지에 대한 믿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수진아. 진수가 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수진은 뒤로 물러섰다. 저한테 오지 마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30년 동안 우리가 뭐였어요? 진짜 가족도 아니었던 거예요. 수진아, 그건 아니야. 우리는 아니에요. 수진이 소리쳤다. 할아버지는 다른 가족이 있으면서 우리를 속였고 어머니는 그걸 알면서도 숨겼고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이게 가족이에요.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향했다.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아요. 그녀도 방문을 쾅 닫으며 들어가 버렸다. 거실에는 진수와 미경만 남았다. 이제 만족해요? 미경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30년 동안 혼자 간직했던 비밀을 이제 와서 터뜨려서 가족을 완전히 망가뜨렸네요. 미경아, 나도. 당신도 뭐요? 몰랐다고요? 그럼 더 한심한 거 아니에요? 미경은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다. 그리고 설거지를 하며 혼자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끝이네. 그날 밤 집안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각자의 방에서 들려오는 것은 현우의 술병 소리, 수진의 흐느끼는 소리, 그리고 미경의 한숨 소리뿐이었다. 진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가족을 지키려고 했던 모든 노력이 오히려 가족을 파괴했다는 아이러니가 그를 더욱 괴롭혔다.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다. 게 산산조각 난 듯 보였던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수진이 부엌에서 커피를 타고 있었다. 밤새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오히려 차분해 보였다. 현우도 숙취에 시달리며 부엌으로 나왔고 미경과 진수도 하나씩 거실로 모였다. 어젯밤의 폭풍 같은 시간 이후 가족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기 어려워했다. 저 모두에게 할 말이 있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저도 숨긴 게 있어요. 세 사람의 시선이 수진에게 집중됐다. 그 사람, 박민석 씨 말이에요. 저 만난 적 있어요. 진수가 깜짝 놀라며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 언제? 어떻게? 6개월 전쯤. 아버지가 회사에서 나오셨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나 봐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수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을 이어갔다.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가 삼촌이라고 하니까요. 사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니?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만나서 얘기해봤어요. 할아버지 사진도 보여주시더라고요. 어릴 때 몰래 찍은 사진이었는데 확실히 할아버지였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형들과 싸우고 싶지 않다. 다만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알고 싶을 뿐이다였어요. 현우가 술 냄새를 풍기며 끼어들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저는 화가 났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가족을 흔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차갑게 대했어요.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가족들이 숨을 죽이고 수진의 말을 기다렸다. 미안하다. 나도 이 상황이 어색하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같은 피를 나눈 형제다. 서로 미워하지 말고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진수의 얼굴에 변화가 일었다. 그리고 수진이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다. 이걸 저한테 주셨어요. 아버지께 전해달라고.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형에게라고 쓰인 봉투였다.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한 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형, 처음 편지를 쓰네요. 35년 동안 형의 존재를 알고도 연락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버지로부터 형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아들이라고 가족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수는 편지를 읽으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분도 어려운 선택을 하셨을 테니까요. 대신 형이 고생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아픕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미경이 물었다. 형, 그 돈은 형이 쓰세요. 저는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도 있고 안정된 직업도 있어요. 대신 언젠가 시간이 되시면 형의 가족과 인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니까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진수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다. PS. 수진이를 만났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로 자랐더군요. 형이 잘 키우셨어요. 현우도 곧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미경도 남편 옆에 앉아 편지를 함께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런 사람이었구나. 현우는 여전히 술 냄새를 풍겼지만 그의 눈도 촉촉해져 있었다. 수진아,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갑자기 삼촌이 생긴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우리 가족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어젯밤에 생각해보니 우리가 정말 미워해야 할 대상은 그분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뭘 미워해야 하는데? 현우가 물었다. 서로를 미워한 우리 자신이요. 수진의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다. 할아버지도 그분도 우리도 모두 각자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데만 집중했어요. 진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다.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여보. 미경이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에요. 현우도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저도 아버지한테 너무 심했어요. 죄송해요. 아니야, 현우야. 내 말이 맞았어. 아버지가 현실을 보지 못했던 거야. 진수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정말 다시 시작해볼까? 가족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30년 동안 쌓인 상처와 오해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 용서하려는 마음이 생겼다. 그분, 박민석 씨를 만나볼까요? 수진이 제안했다. 정말 가족이 되어보는 거예요. 피로 이어진 진짜 가족으로.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래 보자. 이제는 정말로 가족다워지자. 그날 오후 진수는 처음으로 이복 동생 박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35년 만에 첫 통화였다. 어색했지만 따뜻했다. 형. 민석아. 미안하다. 아니에요, 형. 이제 시작이에요. 그렇게 박진수 가족은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되었다. 피로 맺힌 집은 더 이상 갈등의 공간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이 모이는 따뜻한 집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